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대과 경북은 불볕더위 속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에 연일 낮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구미는 낮 최고 기온이 36.1도, 대구는 35.6도를 기록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기온이 빠르게 올라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4도에서 35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볕도 강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로 인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만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30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오후 소나기가 지난 뒤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도 3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추모공원 입지 선정에 포항 지역 7개 마을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포항시가 이달 말까지 추모공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 여부가 선정의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는 만큼 찬반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추모공원 유치 신청 지역 중 한 곳인 포항시 동해면 공당리입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블루벨리 산단 주도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추모공원 후보지가 나옵니다. 후보지는 산업단지 끝자락에서 운장산 입구까지 약 33만 제곱미터, 블루벨리 산단과 인접해 있어 포항 외곽순환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동해면 주민에게 이곳이 추모공원 입지로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찬반 어느 쪽인가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립니다. 도로 입지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블루벨리 LH에서 다 닦아놓은 상황에서 추모공원을 최대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아껴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위치고 그다음 전망도 최고 좋습니다. 천호병이 바로 옆에 화장터 옆에서 건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환경이 이 바람의 방향이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 동남풍이 불면은 동해면 소재지로 다 그 방향이 다 오는 겁니다. 찬반 양측의 세대결도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현직 시의원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추모공원 유치 찬성 기자회견을 열었고 반대 측은 지난달 23일 주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추모공원 유치는 이곳 동해면만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구룡포와 청하, 송라 등 모두 7개 마을이 추모공원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추모공원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 데다 추모공원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돼 최종 후보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가지고 연구 용역이 한 2차례 연기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그것들이 모든 게 결정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올 2024년 6월 말 즉 상반기까지 추모공원 입지 선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선정위원회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수용성과 부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2차 전지 연폐수 처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하 관로를 설치해 처리한 연폐수를 바다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처리수의 방류 지점이 하필 반대 방향인 영일만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고 지난해인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청림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고농도의 염이 함유된 연폐수 때문입니다.
포항시가 연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뒤 이 처리수를 지하 관로를 통해 청림동 인근 영일만 앞바다로 배출하기로 한 겁니다. 지하 관로는 블루벨리 산단에서 시작해 제 뒤로 보이는 영일만을 가로질러 매설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육지로 둘러싸인 영일만의 처리수를 배출하면 바다 오염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고기 같은 것들도 다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금 갈매기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바다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겁니다. 주민들은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배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2차 전지 연폐수는 이미 한 차례 포항에서 큰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영일만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처리수에서 건강보호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된 겁니다. 조사 결과 에코프로 계열사 4곳에서 배출된 연폐수 처리수가 원인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처벌은 과징금 처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준이 없대서 아예 안 알아보고 하느냐. 만약에 방류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드러나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금방은 표시가 안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분명히 그 폐수는 우리 주민들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겁니다. 포항시는 공장 가동을 위해 내년까지 처리수 배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민 동의 등 행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배출 지점을 선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쪽으로는 사실 이제 의료권이 보상된 상황이거든요.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또 처리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등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포항해경과 울진해경은 여름철 해양 레저 성수기를 맞아 다음 주부터 8월 말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단속할 예정입니다. 해상 음주운항의 단속 기준은 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요즘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예약을 한 환자와 가족분들 애가 타들어갑니다. 대형 병원 기능이 반토막 난 데 이어 동네 병원마저 집단 휴진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 정부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 휴진 움직임은 점점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가 오는 18일 의사협회에서 결정한 집단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진 참여 규모나 방식은 병원별 사정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권에서는 참여 의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교수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휴진 신청 등은 없다며 일부 휴진하더라도 현 수준의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진료 스케줄에 좀 차질이 많이 빚겠다 해서 공식적으로 그날 휴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 30-40% 맞겠네요. 외래 수술은 50-60% 줄었고요.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한 데 이어 휴진을 예고한 18일에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영업 정지를 비롯한 행정 조치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행정적 제재와 함께 형사 고발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가는 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거예요. 그건 엇박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행정소송에 들어가겠죠.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대구의 병의원 참여율은 31%였습니다. 이번에는 참여 열의가 더 높은 것으로 지역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집단 휴진 당일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연장 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신라 월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전 처리하고 연구하는 신라 월성 연구센터 승문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 준공으로 유물 분석과 보존 처리, 보관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실감 월성 해자 전시관에는 3만여 명이 찾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신라 월성 연구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신라 왕실 도서를 관리하고 왕세자 교육을 담당한 신라 관청의 이름을 본따 숭문대라고도 합니다. 연구센터는 경주시 황남동 교촌마을과 인접해 있고 한옥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연구동과 전시동이 먼저 들어섰고 이번에 고환경 연구동이 새로 완공됐습니다. 고환경 연구동에선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재 유물이나 동물뼈, 씨앗 등을 보존 처리한 뒤 분석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물들을 수상하기에는 저희가 충분치 않았고 특히 월성을 중심으로 한 중요 자료들, 고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은 특별히 또 보관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주시는 신라 월성 연구센터 준공으로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숭문대가 만들어짐으로써 월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14개 사업도 좀 더 속도를 높여서 산란했던 신라의 옛 모습을 되찾는 일에 더욱 노력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연구센터 내 실감 월성해자 전시관에는 현재까지 3만 명이 넘게 찾았고 인근의 월정교와 교촌마을 등이 있어 새로운 사적 관광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수소 센서 기업인 이너센서가 포항시 최초 수소 전문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015년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창업한 이너센서는 초소형 전자기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수소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용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지난달 31일 이너센서를 비롯한 7개사를 수소 전문기업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로써 전국 수소 전문기업은 99개가 됐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을 집계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경북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위 10곳에 북부 지역에서는 문경세제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 관광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합니다. 달이 비치는 달이라는 뜻의 안동 월령교는 안동댐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조다리입니다. 길이만 387m. 특히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데 문화관광연구원 집계 결과 지난해 68만 명이 방문해 안동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안동을 찾은 일본의 대형 여행사 관계자들도 매력 있는 관광지로 꼽았습니다. あれはなかなか世界中で見てもここにしかない風景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ので、日本のお客様には非常にいいスポットにな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 월영교는 안동 관광 1번지로 꼽히고 있지만 경북에서 관광객이 많은 상위 10곳, 톱10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영덕 강구항이 382만 명으로 1위, 경주와 포항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북 북부에서는 문경 세제만 이름을 올렸을 뿐 안동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지 하회마을이 순위에 들지 못했다는 건 관광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숨은 관광지를 찾아 오래 머물며 휴식을 취하는 장기 체류형 관광을 마련하고 지역만의 특색 있는 킬러 콘텐츠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화된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이라든지 광역적인 차원에서도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차별화가 돼야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 재방문이 계속 일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달라지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 관광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 조명 설치를 마무리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명은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점등되고 은은한 빛을 주로 사용해 일본인 가옥거리의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시는 구룡포 소공원 등으로 조명 설치를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정부의 2024년 문화예술 교육 공모에 4건의 사업이 선정돼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꿈의 무용단 거점 운영 사업과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예술로 어울림 지원 사업 등입니다. 특히 꿈의 무용단 거점 운영 사업은 청소년의 정체성과 미래 역량을 발굴하는 무용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 포항시장배 세일링 챔피언십 대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동호인 선수들은 요트와 윈드서핑, 카이트보딩, 윙포일 4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지난해까지 각 종목별로 대회를 치렀지만 외지 동호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 세일링 챔피언십으로 대회를 확대했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오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페스티벌은 경기도 극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시립극단과 경주 시립극단 등 8개 지역의 극단이 릴레이 공연을 펼칩니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지역 연극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12개 적극행정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 점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이나 음료 교환권을 제공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수학교 8곳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교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해 학부모 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지원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학생 20여 명을 선정해 학급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놀이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실시합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에 연일 낮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 구미는 낮 최고 기온이 36.1도, 대구는 35.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도 기온이 빠르게 올라 우리 지역의 낮 기온 34도에서 35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볕도 강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서부 내륙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소나기로 인해 기온이 내려가면서 폭염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다만 체감온도는 계속해서 30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 구미 21도로 평년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 34도, 구미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0도, 상주는 1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34도, 상주는 3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 소나기가 지난 뒤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도 30도 이상의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